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유럽 대회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북런던의 밤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팀 토트넘 호스퍼. 그런데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49년 만에 처음으로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등권 바로 문턱까지 몰렸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목숨만 부지하듯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경기장 안의 풍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분노와 야유를 참지 못했고 그 성난 함성은 북런던의 밤하늘을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계속되는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구단을 새롭게 이끌겠다며 부임했던 감독은 불과 8개월 만에 경질됐고 뒤이어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데려온 감독마저 거듭된 전술적 오판 끝에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쓸쓸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감독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새로 부임한 감독이 겨우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시즌 성적이 나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무참히 붕괴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조차 이 상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해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떠나고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가 알던 그 자랑스러운 북런던의 자존심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수많은 구단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경기 결과만 보며 비난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붕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야 합니다. 토트넘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 현지 기자는 이 상황을 두고 뼈를 때리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팀에 뚜렷한 색깔을 입혔던 감독이 떠난 이후로 구단은 서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감독들만 연달아 영입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스쿼드는 서너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이 뒤섞여버린 이도 저도 아닌 불구의 팀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잔인한 진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구조적 문제와 허점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은 오직 손흥민과 해리 케인, 이 두 사람이 압도적인 개인 능력이었다. 다시 말해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튼튼했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그 위태로운 균열을 혼자서 메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듯 영국의 한 축구 재정 전문가는 손흥민이 떠나면서 토트넘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 하나가 사라지자마자 토트넘은 연간 최대 6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30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는 유니폼 판매 수익, 중계권 협상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쌓아온 마케팅 가치가 한순간의 통째로 증발해버린 결과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그 현실이 과연 얼마나 처참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가장 잔인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토트넘의 스폰서십이었습니다. 수년간 토트넘의 유니폼 가슴팍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메인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의 대형 생명보험사 에이아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아이어가 토트넘과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전격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한 시절을 함께한 파트너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전 에버턴 CEO였던 한 인사는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에이아이어의 주요 타깃은 아시아 시장이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6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없다.
이 한마디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또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결국 에이아이어는 유니폼 메인 스폰서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겨우 훈련복 전면 스폰서로만 남는 사실상 굴욕적인 강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 선수의 이름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억대 스폰서십의 등급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경기장 밖의 손실이 이 정도였다면 경기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이적하기 직전 축구 통계 전문 매체가 공개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생명선이라 부르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출전했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률은 41.7%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평범한 수준의 승률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던 14경기, 이 경기들에서 토트넘이 거둔 승률은 과연 몇 %였을까요? 단 7.1%, 14경기 중 단 1승에 불과했습니다. 승률이 41.7%에서 7.1%로 곤두박질 친 것, 이건 우연이나 단순한 변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차이였습니다. 득점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뛸 때 토트넘은 경기당 평균 2.1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자 그 화력은 단 1골로 정확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경기당 평균 승점 역시 1.4점에서 0.4점으로 처참하게 수직 하락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순한 전술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의 생사 그리고 강등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다. 월드클래스 윙어의 존재를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오판의 대가는 참담했다. 실제로 손흥민이 입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선수는 리그에서 단 2골에 그쳤고 수백억 원을 투자해 데려온 공격수들 역시 각각 3골, 4골에 머무는 처참한 득점 가뭄을 보여주었습니다.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팀 전체가 기록한 골은 고작 48골. 이는 우승을 노리는 팀은커녕 중하위권 수준에도 간신히 걸치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떠나보낸 대가가 이 정도로 클 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손흥민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토트넘이 무너져가던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명의 영입으로 구단의 역사와 가치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적료 2,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2억 원. 이는 MLS 역사상 최고액을 새로 쓴 그야말로 핵폭탄급 기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배정받은 넘버 7 유니폼은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아디다스 본사마저 물량 부족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단 몇 주 만에 15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이는 리오넬 메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록했던 초기 판매량보다도 무려 3배가 넘는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브랜드 자체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LAFC의 구단 가치는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880억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축구단 가치 순위 15위에 올라섰다.
숫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LAFC의 브랜드 관리를 총괄하는 한 임원은 인터뷰 내내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리오넬 메시와 같은 일종의 유니콘이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우리 구단에게 승리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구세주다.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손흥민을 원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300에서 무려 $1,500로 5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은 연일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LA 현지에 거주하는 30만 한인 사회가 구름처럼 경기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상업적 성공의 실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구단주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가치를 다른 구단이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숫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었던 리더십과 헌신,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치가 그가 떠난 지금의 토트넘에서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강이라는 것은 성적이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위기의 순간에만 그 팀의 진짜 얼굴이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헌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토트넘은 전술적 방향성을 잃고 리그 17위까지 추락하는 끔찍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토트넘 내부의 불화나 잡음이 단 한 번이라도 언론에 새어나간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럴 때마다 경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먼저 채찍질했고 뒤에서는 조용히 동료들을 하나로 묶어 팀이 흔들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난과 화살은 언제나 주장인 자신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동료들에게는 오직 신뢰와 용기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리더가 사라진 지금의 토트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한 경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직후 부주장을 맡고 있던 선수는 원정까지 찾아와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을 향해 벌건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거칠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장을 새로 넘겨받은 주장은 내가 먼저 책임지겠다는 말을 앞세운 뒤 바로 뒤이어 구단 보드진의 영입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올려버렸습니다. 라커룸의 내분이 그대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버린 셈입니다. 주장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불만을 제멋대로 쏟아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지의 한 매체는 이 상황을 차갑게 꼬집었습니다. 선수들이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지금의 라커룸 환경 자체가 토트넘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증거다. 그동안 영국 현지 일부 비판적인 시선들은 손흥민이 부상을 안고 뛸 때마다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며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시선 속에서도 캡틴 손흥민이 보여준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묵묵한 헌신, 그리고 팀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토트넘이 직접 제작해 공개했던 14분짜리 작별 다큐멘터리, 그 안에서 손흥민은 담담하지만 가슴 저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결정은 정말로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남는 것이 팀의 세대 교체와 비전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수많은 영입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진짜 이유도 밝혔습니다. 연락은 정말 많이 왔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적으로 상대할 수 없었다. 나는 오직 토트넘만을 위해 뛰고 싶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청춘과 영혼을 고스란히 바쳐 팀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구단의 미래와 자존심만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간 위대한 레전드. 그 찬란했던 유산을 토트넘의 수뇌부는 단돈 몇 푼의 이적료에 눈이 멀어 너무나도 가볍게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주들과 수뇌부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손흥민이 보여준 압도적인 데이터,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라커룸을 하나로 묶어 팀 전체를 전사로 만들었던 그 위대하고 이타적인 영혼을 이제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구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절망적인 깨달음 때문입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조롱을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손흥민은 미국 땅을 밟자마자 데뷔 6경기 만에 5골 1도움을 몰아치며 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에서는 눈부신 역전골을 터뜨리며 미국 대륙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비판을 찬사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캡틴 손흥민이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의 찬란한 커리어는 몰락해가는 토트넘이 비참한 강등 역사와는 전혀 엮이지 않은 채 저 먼 서부의 태양 아래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청껏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한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